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시장입니다. 2월 28일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던 대구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평소 같으면 오늘 정부 차원의 기념식이 시민들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60여 년 전 독재와 불의에 항거했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이어받아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다지면서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7번째, 51번째 환자의 완치 퇴원에 이어 60세 여성인 65번째 환자도 두 차례 검사 실시 결과 모두 음성이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퇴원 승인을 받고 어제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제 세 분의 환자가 완쾌 퇴원하였습니다. 연이어 들려오는 완쾌 소식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구 시민들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환자 치료에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중 48시간 이상 증상이 없었던 50명에 대해 어제 1차 진단 검사를 한 결과 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연이어 음성으로 나올 경우 질본과 협의하여 퇴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월 28일 오전 9시 현재 대구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어제 오전 9시 대비 297명이 증가되어 총 131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확진 환자 입원 조치 및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확진 환자 1314명 중 634명은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어제 하루 대구의료원, 대구보훈병원, 국립마산병원, 국군대전병원 등에 187명을 입원 조치하였으나 아직 자가에 입원 대기 중인 환자도 680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원 대기 중인 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와 같이 확진된 후 입원 대기 중에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치밀하고 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대구시 의사회 소속 의사 70여 명이 1인당 환자 10 내지 30명 정도를 직접 관리하면서 기저귀 질환이나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약물 치료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의사분들에게 별도의 휴대폰을 지급하여 환자들과 담당 의사 간의 24시간 한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재브리핑 후 대구시 감염관리지원단의 김종연 교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추가 확진자 중에는 오늘 또 공무원 1명, 교원 2명, 의료관계자 4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명 등이 추가 확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시설은 일시 폐쇄 후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상 확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대구 지역 병원 1013병상 외에 국립마산병원 등의 일부 병상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만 아직 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지역 병원들을 대상으로 병상 추가 확보를 계속 협의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병상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현재 국무총리께서 전국에 있는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병상 확보를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타 지역 신천지교회 신도 중 대구 거주자, 신천지 대구교회 교육생 등이 포함된 명부를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전달받았습니다.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던 명부와 대조한 결과 대구시가 관리 중인 신천지 교인 8,269명 외에 주소지는 대구이지만 지파가 다른 지역의 신천지 교회 교인이 222명, 신천지 교육생 1,761명 등 총 1,983명이 관리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 관리해야 할 신천지 교인은 총 1,252명이며 추가된 교인 중에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확인된 1,983명에 대해서는 신속히 소재 파악 후 격리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검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337명 중 타 지역 거주자로 분류되었던 1,068명에 대해서도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늘 중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역학조사에서 신천지 관련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감염병 방역 대책에 혼선을 초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전원 고발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미 달서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 관련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마스크 1천만 장 중 우선 확보된 200만 장을 어제 구군 입통장을 통해 세대당 2매 정도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중으로 100만 장을 더 배부하겠습니다. 향후 가구당 10매 배부를 목표로 최대한 빨리 마스크를 확보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의 마스크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구매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협, 약국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한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도 대구 지역에 더 많은 물량이 유통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연일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온종의 손길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효성, 네이버, CJ, GS, LG, 영업무역, 크레텍, 다빈치 안경 등 많은 기업에서의 기부를 해주셨으며 롯데월드는 어제부터 대구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국민타자 이승엽 씨를 비롯 BTS 멤버인 슈가, 가수 아이유, 배우 안재욱, 천주교 대구대교회, 내당교회,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 등 각계각층에서 성금을 가수 백지영 씨, 그룹 잔나비와 잔나비 팬클럽, KTNG, 아우홈, SPC그룹, 심테크, 육군본부, 남해해양경찰청 등 연예인, 기업, 기관단체 등에서 위생용품과 생필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소액 기부와 마스크들을 전해주셔서 대구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불안감과 불편함으로 하루를 지내고 계실 것을 생각하면
시장으로서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대구와 대구 시민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저와 1만여 대구시 공무원은 이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외출 자제와 집회 금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신천지 교인들을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신천지 교회에 관련된 확진자가 대부분으로 이들과의 접촉을 막는 것이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지켜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내려진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증세가 있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전수조사 검사도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1339나 보건소로 연락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서 검체와 진단검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고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자 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퇴원 환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최모모님이시고요. 여자 49세입니다. 60세라고 해서 49세가 정확하고요. 2월 10일 날 최초 증상을 나타내시고 2월 16일 날 구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계시다가 19일 날 확진 판정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 이후에 경북대로 이송되어져서 치료를 받아오셨고 증상이 사라진 지 48시간 이후에 음성 2회 판정을 받고 어제 퇴원 조치되었습니다. 현재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중환은 경북대에 3분, 동산의료에 1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거부 상태에 계신 분이 3분이 계십니다. 경북대에 2분이 계시고 대구의료원에 1분이 계십니다. 경북대에 계신 2분 중에 한 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남자 77세 환자분으로 이분은 현재 어느 정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잘 하고 계신 분이고요. 경북대 응급실에 음압 격리실에 한 분 계신 분은 오늘 새벽에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인데 현재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구의료원에 입원해 계신 여자 93세 분은 2월 22일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확진 받으신 분인데 현재 DNR 상태로 저희가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KBS 김동훈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누락된 명단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에서 신천지 관련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신천지 신도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된 사람들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저희들에게 명단을 제출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육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지만은 교육생은 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명단이 없다고 고의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질본에서 보내온 명단에는 교육생 176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은 기초조사에서도 이분들 중에는 이미 확진자로 판명된 교육생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대구교회가 저희 대구시의 요구에 대해서 허위로 명단을 보내온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하나 뭐였죠? 고발 조치를 고발 조치 이와 관련해서는 역학조사 결과와 이미 저희 대구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확인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달서구청 공무원은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가 격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분들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학조사 결과와 그리고 확진 판정 그리고 자가격리 통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염병에 따르는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펜합니다. 네, MBC 권현수 기자입니다.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의료진 감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발표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의료진 감염이 30명이 넘는 걸로 지금 나왔는데요. 이분들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료진 감염을 막아야 하는 이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고위험군인 환자를 대면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진 감염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진 감염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에 일어났던 경로는 환자들이 선별진료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응급실이나 외래진료로 들어오면서 의료진들과 접촉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확진 환자로 판명될 경우에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 때문에 입원하거나 그런 이후에 발열이 일어나고 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으로 드러난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신천지 교인이 의료진으로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응급실과 외래진료와 관련하여 의료진들이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응급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거쳐서 들어오도록 했고, 그리고 혹시나 놓치고 들어온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접촉을 하더라도 의료진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진들의 보호장구를 확충을 해서 가능하면 모든 의료진들이 레벨 D 수준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의료진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들에서 이 근무하는 종사들 중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천지교회 교인이나 관련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적해내는 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의료인들의 바이러스 노출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뒷줄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최일영 기자입니다. 지금 이 신천지 이제 새로 명단을 추가로 받으셨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추가 이제 파악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요구하고요. 여기 외국인 추정 신도가 있다고 돼 있는데 혹시 이분들 국적을 좀 밝혀줄 수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추가로 된 분들은 1983명으로 확인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재가 같은 분들이 있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어젯밤 늦게부터 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중으로 최대한 소재 파악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또 저희들이 전화가 불통이 되거나 이랬던 분들은 지난번처럼 경찰을 통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파악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225명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경찰이 수고해 준 덕분에 전원 파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국적이 분류되어서 오질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외국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해보면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파악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우성덕 기자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지파가 다른 신천지 교인 22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지파 중에서 부산 야고보 지파라고 하는 신도들도 있는지 하나 하고요. 또 지금 뭐 대구시 관련해서 시장님 관련해서 그 가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돌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이 가짜 뉴스 대응에 대한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야고보 지판이 어느 지파라고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9,339명의 명단을 받았을 때도 거기에서 우리 대구교회 소속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주소지가 전국 다른 곳인 사람들은 우리 대구시 관리 대상자에서는 제외하고 각 시도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에게 온 명단도 전국적으로 24만의 명단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그리고 각 이 다른 교회 소속이긴 하지만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에게 이관해 온 그런 경우 그리고 교육생 명단이 포함해서 1984명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정밀 조사를 해보면은 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파악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넘어온 명단에서 어떤 지파냐라는 부분들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부분들이 저희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모두를 추적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가짜뉴스 대응반을 두고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조치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가짜뉴스나 또 그런 걸 퍼뜨려서 방역 대책에 혼선을 주고 또 방역 작업에 사실은 밤잠을 못 자는 우리 공무원들, 의료진들 그리고 119 이런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예. 네, 고생하십니다. 경향신문의 백경렬 기자인데요. 지금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이 병상 확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까 소개를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그 대전하고 마산으로 좀 일부 옮겼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분 정도 지금 각각 옮기셨고 추가로 논의 중인 지역이 있는지 그 병상이 추가로 확보될 현재까지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신천지 전체조사 결과가 나올수록 대폭 늘어날 텐데 확진자 수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돼야지 좀 이 사태가 좀 안정화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새어 마산 국립 마산 병원에 63명 그리고 국군 대전병원에 중증으로 분류되는 분들 음압실에 4사람 이렇게 전 병원 입원 조치했습니다. 나머지는 보훈병원이나 우리 지역의 병원에 이 병상을 확충한 것으로 옮겨서 187명을 어제 입원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대구 지역이에요. 대구 지역은 제가 병원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병상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또 대구의료원에 있던 중환자실 또 전원 조치를 하고 지금 대구의료원에는 호스피스 병동과 그리고 새로 난 한방병원에서 전원되어 와서 이 자가격리 수준의 관찰 대상자 32분이 있는 병상 외에는 모두 다가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지금 호스피스 병동은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2분이 계신 세로나 병원 부분들도 지금 3월 2일까지 그분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좀 전원시키는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지역 이외에 공공병원과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병상을 확보하는 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국무총리께서 병상 확보를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가 나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씩 진척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저 채널A 김윤희 기자입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요. 병상 확보 관련해서 엑스코 같은 대형 시설을 이제 병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 논의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구급차로 환자들 이송하는 게 되게 힘드실 텐데 지금 대구 지역 구급차 현황이 좀 궁금하고 여기에서 뭐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더 필요한지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구급차가 몇 대 동원이 되는지 아십니까? 구급차는 대구 지역 구급차로는 구급차와 119 소방차를 하더라도 이 환자를 이송하는 데는 동시에 여러 병원에 여러 명의 환자들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요. 그래서 전국의 구급차들이 다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밤새 187명을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전국의 구급차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국의 구급차 소방차들이 다 같이 동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몇 대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참여했는지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병원 이외의 시설에 격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질본의 지침상 환자는 병원에 입원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하고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고 저는 대구시장으로서 우리 대구 시민들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무한 기자님. 경북일보 강무환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통계에서 약간 좀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전체 그 전수조사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정부에서 그 감기조사 감기 또 대상 포함한다는 걸 포함해서 전체 전수조사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시장하고 그 황 대표님하고 만나면서 6천에서 8천 명 정도로 언급하시면서 그다음에 하시는데 이 일반인인지 아니면 신천지인지 그리고 2천에서 3천 명 정도 환자가 나올 것이다.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제 신천지 교인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신천지 교인들이 우리가 확보된 명단은 8,26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증상이 있었던 환자 그리고 2월 9일과 2월 16일 날 교회 예배에 참여했던 1,001명 중복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했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정확하게는 아직 추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는 한 2, 3천 명은 이미 검체 조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8,269명 전체를 전수조사를 한다고 할 때 남은 인원이 5, 6천 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이후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983명의 신천지 교인 명단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 전수조사 대상자는 1252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째, 대구 시민들에 대한 조사 문제는 이 부분들은 중대본에서 신천지 교인들 전체와 그리고 증상이 있는 대구 시민들에 대해서도 매스 스크린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한 2만 8천 명 정도가 예상되지 않겠냐라고 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대상을 지적해서가 아니라 대체로 감기나
인플루엔자 독감이 돌 경우에 대구 시내에서 진단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을 매스 스크린 할 경우에 몇 명이 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추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앞에. 예, YTN의 윤기자입니다. 예, YTN의 윤기자입니다. 예. 그 처음에 8,269명 신천지 진단 결과가 어느 정도 검체는 다 됐다고 했는데 진단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의사회 70여 명이 1인당 환자 8에서 30명 정도 해서 약물 치료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대기 중인 그 자가 격리 중인 환자들한테 약물 치료를 하신다는 건지 그 부분 김정 교수님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우선 이 신천지 전체 대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얼마 지금까지 검체 조사가 됐느냐 부분들은 지금 보건소에서 너무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한 2~3천 명 정도는 했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고요. 대신 우리가 처음 유증상자가 1,193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검체와 조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증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새롭게 증상이 있어서 추가된 사람들도 아마 대체로 조사를 했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남구 보건소에서 일부 지금 아직 검체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검체를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오늘까지 하게 되면은 대체로 이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증상이 있다고 애초에 답했던 1,193명, 그리고 그 이후에 무증상이라고 답했지만은 증상이 나타났던 사람들에 대한 검체는 완료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확진자 통계에도 대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검사해서 지금 현재 검사 중인 그 건수가 1,490건입니다. 이 1,490건 중에서는 어제 그제 나왔던 확진 환자의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검체는 사실은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리고 선별진료소를 찾아오는 일반 시민들 조사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오늘 조사 건수부터는 확진율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원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현 교수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안타깝게 입원 대기 중이시던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사실 대구시 의사회와 협의해서 좀 더 이분들의 기저 질환 상태라든가 건강 상태를 좀 더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래서 70명의 의사회 자원봉사자분들과 일단 입원 대기 중 환자분들을 매칭하는 작업을 어제 마무리했고, 이 환자분들은 입원하시는 분도 있고 새로운 환자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제 밤에 일단 저희가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행을 시켜보았고, 본격적으로는 오늘부터 아마 시행하게 될 겁니다. 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분들의 기저질환 상태라든가 현재의 정상 여부,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입원이 필요한지를 평가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 이분의 특정 입원 대기 환자분에게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시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모아서 각 보건소에서 저희가 필요한 약물들을 준비해서 이분들의 집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오늘 중으로 완료시켜서 최대한 빠르면 오늘 중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 우리 뒤에 박철희 기자님. 아람뉴스 TV 강준혁 기자입니다. 그
마스크 1,000만 개 확보하셔서 이제 보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급하신 거 외에 추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뭐 몇 매까지 좀 보급을 하실지 그 계획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가짜뉴스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마스크를 개부하는 그 공무원분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좀 신천지 교인이다라는 근거 없는 루머가 돌아서 대구시에서도 SNS를 통해서 해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와서 혹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그 팩트를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배부는 우리 행정망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제까지 200만 장을 통장님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통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공무원들도 일부 여기에도 여력이 되는 대로 지금 마스크를 투입하고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구청과 그다음에 군청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 통장님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신천지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200만 부를 배부했고 오늘 저희들이 120만 장을 더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착하는 대로 또 저희들이 행정망을 통해서 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세대당 하루에 2장 때로는 1장 이렇게 들어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도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경묵 기자님, 박철희 기자님 해야 되는데 먼저 박철희 기자님 먼저 하시죠. 예. 네, 수고하십니다. TBC 박철입니다. 그 신천지의 주거 확보된 명단 1983명 중에 이전에 이미 확정 판정을 받은 분들이 몇 명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 그 포함되어 있다면 그분들 중에 공무원이 계시는지 또 하나 더 이제 첫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기존에 이제 조금 입원 기간이 그전보다 좀 짧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병동이 지금 추가 확보가 또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병동의 어떤 순환율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이는 대책 이런 부분들이 좀 강구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김종현 교수님께서 여쭙게 현재 1, 2차 감염을 떠나서 지금 뭐 4차, 5차 감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복잡한 게 감염 사례가 어느 정도까지 좀 발견된 게 있는지 하고 이게 그 4차, 5차로 진행될수록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추가 확보된 명단 중에 저는 공무원이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진 환자와 그리고 추가 확보된 명단 부분들을 다시 매칭 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지금 추가 확보된 사람들 중에도 아마 저희의 이 직접 관리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신천지 교회 차원에서도 자기들 이 교인들에게 자가격리를 그동안 당부하고 했기 때문에 이미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검체 진단검사를 받아서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병원에 있거나 입원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다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조사가 되는 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퇴원한 환자들은 지금 7일, 8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정부 전체 차원에서 보면 가장 빠른 환자가 11일이었습니다만은 대구에서는 완치되는 사람들은 환자 숫자가 많아서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완치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완치 퇴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균이 25일이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동안 되는데요. 대구에서는 평균율을 좀 떨어뜨린다면은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퇴원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환자들이
그 병상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병원의 순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서 저희들이 그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차로 증상이 없는 환자들 50명을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그 중에 5명이 음성으로 나와서 오늘 2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만약에 추가로 5명이 다시 2차에서도 음성으로 나오면 이분들은 퇴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구의료원, 동산의료원 전체 환자들 중에서도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증상이 없어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퇴원을 위한 진단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아까 2차, 3차, 4차 전파 사례가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환자 수가 굉장히 확진 환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원래 FN대로 다 시행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의 지금 현재 사실은 원칙은 밀접적 격차와 이분들이 다녀간 동선 중에서 주요 의료기관,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을 파악해서 전파 차단하는 목적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파악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사실 못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까지 2차, 3차까지, 2차까지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지만 그 이상의 파악된 저희 확진자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가 1차, 2차, 3차로 가면서 전파력이 약해지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거로 물어보셨는데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경제 오경욱 기자입니다. 지금 대구 시민들이 대구시의 요청에 대해서 잘 따라주기 때문에 지금 시내에는 사람들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상가 임대해서 있는 분들은 정말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좀 장기적인 전망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대 동산병원 같은 경우는 전담병원 지정되면서 47억 정도의 경비가 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 저비용 항공사 6개 사장단에서는 금융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공항 이용료 같은 거를 납부 유예가 아니라 감면을 해달라. 그 다음에 상가 임대료도 부총리가 오늘 어떤 지원을 발표했는데 세금 감면 정도가 아니라 임대료의 50%를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좀 대책이 필요한데 대통령 방문 시에 특별 재난 지역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가나 자영업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좀 속 시원한 지원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4차, 5차 지역사회 전파를 계속 막을 수 있는 고비가 되는 건데 이런 시민들이 계속해서 좀 외출 자제하고 이런 거를 잘 따라야 이걸 역병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지금까지는 병원이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삶의 문제도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 부분들이 파악돼야 되기 때문에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다만 세제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지 않더라도 당장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소득세나 또 부가가치세 감면 부분들을 건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감면을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감면하는 부분들을 이미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맙게도 많은 이 임대주께서 정말 임대료를 낮추는 일을 자발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대구 전역으로 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대구시는 저희 공공이 하고 있는 임대주고 있는 공간의 임대료 부분들을
전면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금융 지원 등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우리 대구시가 얼마를 제했죠? 한 5천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해 주도록 정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추경 내용 중에는 이것을 통해서 손해를 봤던 피해를 입었던 병원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담병원 등을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상인들,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또 일자리를 갑자기 잃고 한 이 분들에 대한 생계 지원,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정부에서 이 감염병 특별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특별지역 선포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난특별지역이 선포될 경우에 실질적인 지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재난특별지역보다도 그걸 넘어서는 그러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대구에 병상이나 음압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내년도에 요청되는지, 아니면 지금 급히 긴급 예산으로 그런 게 동원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질문드리고 싶고, 하나 추가로는 지금 대구에 만약에 많은 환자가 발생됐을 때 다른 타도에 타 광역 단위에서 우리 환자들을 이송받아서 좀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현재 교섭 중에 계시는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예, 우리 예. 환자들 우선 불을 끄고 새집 짓는 문제를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짓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고 나서는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얘기한다는 이 감염병 문제에 대해서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역 단위로 전담병원들을 확충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그리고 일반 병원들을 감염병에 대응하는 체제로 조속히 전환하는 문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하는 문제, 이게 종합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을 끄고 난 이후 정말 새 집은 제대로 짓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서 대구시가 해야 될 책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압병상 이 문제도, 지금 음압병상과 병상 확충하는 문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음압병상을 새로 확충해서 하기에는 환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침이 일반 병실에도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바뀌었고, 또 코로나19의 특성상 병증이거나 또 증상이 없는 분들은 충분히 일반 병상에서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계속 드렸습니다. 네, 화이팅. 지금 그 브리핑에서 며칠째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가 감염으로 시설이 폐쇄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폐쇄가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혹시 그 기준이 어떤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또 타 지역 같은 경우 사회복지 시설하고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반드시 폐쇄 또는 코호트 격리된 사례가 있는데, 대구에서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확진자지만 코호트 격리된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대구만의 기준이 있는지. 대구만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시설 폐쇄와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서
영구 폐쇄가 아닙니다. 지금 시설 폐쇄와 관련된 기준은 하루 소독을 방역 소독을 하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3일째 되는 날은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응급실이나 이런 건 다 그렇게 열고 있는데요. 지금 대규모 감염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항구적인 폐쇄나 아니면은 코트 격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의 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대규모 발생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그 간병이나 이런 분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자가 격리시키고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검사해서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그래서 폐쇄 기간들을 이틀에서 3일간의 폐쇄로, 이게 질병관리본부의 원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특히 병원과 관련해서는 이걸 코트 격리를 할 거냐 아니냐 말 거냐는 대구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병원 대응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열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벽일보의 한국루입니다. 그 감염균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이 좀 물어보는 그 사례가 있어가지고요. 그 균이 한 몇 시간이 유지가 됐는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눌러가지고 만약 2층이나 3층이나 5층을 간다 하면은 거기에 균이 묻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그게 한 몇 시간 가는지 그게 많이 궁금하다고 시민들이 얘기하고요. 안 그래도 지금 그 마스크는 정말 잘 하셨다고 봅니다. 여러 세대의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빨리 좀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그 2장을 말씀하셨는데 4장 준 데도 있습니다. 한 가운데. 각 구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규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들은 뭐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제 전공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실 비말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기 상태에서는 한 대여섯 시간 이상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나가고 나서 저희가 소독한 다음에는 한 24시간이 지나면 거의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조건에서는 좀 오래 산다는 논문이 있지만 저희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이 지연도 시간이 한 30분 지났는데 지금 한 분만 더. 우리 최수경. 예, 영남로 최수경 기자입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적유통망 체제에서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우체국 이런 데서 계속 조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뭐 계속 문제는 제기되고 있는데 밀접도 접촉으로도 있고 줄을 서기하면서 아직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 그렇게 할 때도 행정복지센터나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쪽을 통해서 좀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대구시가 구매를 해서 시민들에게 배부되는 것은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행정망을 통해서 이 구청 그리고 동 그리고 통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200만 장이 배포됐습니다만은 그런 현상은 우리 집에 누구 집에 마스크가 배부되는지도 모르기에 그럴 정도로 배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농협이나 이런 데를 약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판매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번 이마트만을 판매하도록 했더니 이마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구매의 쏠림 현상도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처도 많이 늘리고 그리고 마스크 구매의 쏠림 현상도 방지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마스크들을 살 곳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정말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사람들이 몰리거나 그리고 몇 장 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많은 물량들을 좀 추가 공급하는, 한꺼번에 공급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하시면 안 될까요? 꼭 하셔야 되겠어요. 김정윤 교수님께 자, 그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감염병 검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감기 의심 증상 있는 분들 혹시 그 대구 스타디움이나 이런 쪽에서 뭐 예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몇 군데 어디서 할 건지 뭐 확정된 것만이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매스 스크린을 할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이제 지금 수성구에서 도입되고 있는 드라이빙 스루 검체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른 여건이 갖추어진 선별진료소, 또 그런 여건을 만드는 선별진료소를 새로 만들어서 대비를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가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선별진료소에서의 검체 기능을 확대했을 뿐이고, 그래서 아마 전에보다는 많은 일반 시민들이 검체와 진단조사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매스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병실의 추가 확보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틀간의 검사 결과가, 진단검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까지 반영되는 부분들은 신천지 교인 중에서 증상이 있는 분들, 그리고 시민들 중에서도 증상이 좀 심하다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 이틀간의 이 조사 결과, 검사 결과 부분들은 앞으로 상황을 좀 예견하면서 대책 방향, 특히 매스 스크린을 언제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라는 부분들과 관련돼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시점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현 교수님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한테 질문하실 분, 그러면 질문을 저한테 하고 마지막으로 김종현 교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교수님 예상기자입니다. 이번 주 24일부터 각 병원에서 간호사분들이 계속해서 확진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나오는 속도가 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감염원들로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더해서 대전으로 옮긴 내부는 중증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병원 간호사들이 동시에 검체를 해서 동시에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검체를 하더라도 지금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면은 5시간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은 이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은 24일 날 검체한 것 같은 경우는 민간 수탁기관에 보냈을 때 그때 시점으로 보면은 길게는 한 3일 만에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그 진단조사 기관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럼 각 병원 간호사들 문제는 왜 그렇게 이 확진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다르냐라는 문제는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영 교수님께 질문하실까 하는 분만 받고 오늘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옮긴 중증 환자라고 표현하신 분 어느 정도? 그 부분도 교수님 답변. 예, 피사 저널리스트 김입니다.
그 지금 그 대구가 한 10일 만에 1,313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 질본에서 하는 아직까지도 그 비말이형 감염으로 보고 있는데 대구에서 나오고 있는 그 31번 환자 이후로 신천지가 어떤 그 기도를 했던 9일하고 16일 그 검진 그 확진자가 거의 한 80, 90%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그 에어로졸에 의한 그 감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31번 환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만큼 많은 확진자가 비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예,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아직까지 발표된 논문 중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말 그 에어로졸로 감염이 되어진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가 31번 환자의 가장 그 위험한 노출일로 보는 게 2월 9일과 16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그 날짜 이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자기들 사이에 컨택트, 그러니까 밀접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 때문에 이분들에서 접촉 감염률이 높게 나타난 거지 2월 9일과 16일만으로 해서 이렇게 폭발적인 이 감염이 발생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월 9일 기준으로 해서 최대 잠복기가 저희가 2월 24일로 넘어갔고요. 2월 16일 기준으로 최대 잠복기가 아마 3월 3일이가 4일이가 그럴 겁니다. 그 기준까지 저희가 조금 이제 어떻게 환자 발생 추이가 되는지 조금 좀 신중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전으로 가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인공호흡이 필요한 이런 중증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뭐 장거리 좀 이송이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중증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